네, 이 자리에 민주통합당 전해철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사회식을 통해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전부처럼 나오셨는데 우선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민주통합당 경기도 안산 상록갑의 전해철 국회의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뵈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이제 맞춰졌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이제 국정감사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예, 일단 이제 19대 국회가 특히 정책 정당을 지향하는 그런 국회가 되자 네.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감사 준비도 정책적인 걸 했습니다. 다만 이번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정책만 치중하기보다는 이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대선의 영향을 좀 받아서 완벽한 이 정책 국정감사가 안 된 것은 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처음 이제 해보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내년엔 좀 더 좋은 국정감사 또 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제 18대 대선이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예, 저 5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많이 바쁘시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또 각종 여론조사를 이렇게 좀 종합을 하다 보면은 지금 나와 계신 이제 출마를 선언하신 빅3라고 보통 그러는데 예. 새누리당 또 민주통합당 또 이제 무소속 이렇게 세 분의 후보들이 좀 쫓기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뭐 양자대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어떻게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두 분이 해야 될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물론 남아 있지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께서 이 정치 개혁이라든지 또 정당 혁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고요. 예. 또 다 아시지만 이 고도의 도덕성을 예. 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 또 진정성이 다 알려진다면 예.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단일화 과정 그리고 본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제 넘어서야 하실 테고 또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도 좀 치열하게 지금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좀 그만큼 끌어올려야 단일화 과정도 유리하고 또 본선에서도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뭐 특별한 대안 같은 걸 좀 갖고 계신가요? 일단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소속된 민주당의 127분의 국회의원분들이 사실 국정감사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의 준비나 이렇게 활동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고 했으니까 예. 그 127분의 국회의원 모두와 또 함께 그동안 경쟁을 해왔던 세 분, 우리 손학규 대표님, 그리고 정세균 대표님, 김두관 전 지사님, 예. 이런 분들이 합쳐서 하면 또 각 지역마다 다 선거대책위원회가 선대위가 구성되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합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대위 활동을 한다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주요한 정책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일자리라든지 복지 또 경제민주화 남북 경제연합 이거는 위원회도 구성해서 일부 내고 있고 근래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 개혁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문재인 후보의 개혁성이라든지 또 경쟁력 이런 부분에 좋은 평가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자연히 이게 지지율 상승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게 약간 후보 단일화하는데도 충분히 그런 전략이 통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화도 두 분이서 서로 최대한 경쟁력을 키워서 또 지지율을 올려서 단일화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효과가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쭙기로 하고요. 우리 전해철 의원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좀 민정수석까지 지내실 정도로 이제 그래서 밖에서는 뭐 친노의 뭐 핵심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난 21일이었던가요? 그 다른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과 함께 캠프 직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결단을 내리시게 된 동기가 있으십니까? 예. 지난 경선 과정까지는 이제 저도 그러고 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제 주요한 직책도 맡고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본선이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본선을 하게 될 때 문재인 후보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용광로 선대위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각 어느 진영에, 어느 경선 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또는, 중립적에 있던 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번 선대위 구성 과정에 주요한 직책에는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일부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데만 일을 하는 거로 했는데 문제는 국민들께서 여전히 아직도 친노가 그 선대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께서 여러 가지 정치적 개혁안을 내는데 저희 친노가 여전히 그렇게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문재인 후보께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단일화 과정 본선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어떤 정권 교체와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있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다만 하나는 이제 저희들 퇴진을 계기로 친노, 비노, 호남, 비호남 이런 구별하는 편가르기 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는 없는데 이렇게 자꾸 구분이 지어지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 경선 끝나고 나서 예, 예.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본선 때는 이렇게 참여해 주십사 말씀하면 실질적으로는 다 납득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전히 친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우가 쭉 있는데 그걸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또 쉽지 그렇죠? 않아서 예. 그렇다면 형식적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두 물러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예. 거기 무슨 압박이나 이런 것보다는 순전히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직책을 내려놓으신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이런 거는 아니시죠? 예. 실제로 당내에서 저희들 바로 그렇게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있지 않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시기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기왕에 문재인 후보께서 새정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안을 내고 하니까 차제 저희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무릎에 부담을 많이 덜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로 인해서 가진 부담이 많이 덜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인들께서 그래서 아마 예. 문재인 후보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라고 했더니 후보께서도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또 다른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직책을 내려놓았지만 또 현직 현역 민주당 의원이시고 지역을 책임지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됩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그 중앙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또 조직이라든지 이런 일 이제 의사결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저희 246개 각 지역에서 현역 의원님이나 또는 지역위원장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안산 상록갑의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맡은 바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단일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이제 아무튼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면한 현안일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단일화가 될 거로 보고는 계시는 거죠.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 국민들 역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예. 이런 기대가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 측이나 저희들 측이나 또 안철수 후보 측 다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단일화하는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제 수차례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예.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 또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는 많이 해왔고요. 예. 어제입니까? 아마 원탁회의라고 그 야권의 제약 원로 인사들 모임에서 예, 그렇죠.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시한을 좀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나 또는 후보 등록 전 11월 25, 6일인가요? 그래서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단일화를 꼭 하면 좋겠다. 이렇게 시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어도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단일화를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있겠지만 일단 그 시한까지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시한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이렇게 단일화도 논의가 되고 또 방식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전에 돼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뭐 여차하면 후보 등록 후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뭐 남아있네요 여지는. 그러지는 않고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원탁회의에서 원로분들이 그 후보 등록 시점까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단일화만 되면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단일화의 방식이라든지 내용이라는 것도 역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어야만이 그렇죠. 이 승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시점은 적어도 후보 등록 전에 돼야 여러 가지 면에서 단일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 이제 우리 전해철 의원께서 이제 지역구가 이제 안산 상록갑이신데 경기도는 이제 지역 문제 좀 여쭤보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데 경기도가 이제 전국에서 최고로 유권자가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경기도에서 승리가 매우 이번 대선에 승패를 좌우할 거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공략을 위한 전략이라 그럴까? 어떻게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뭐 중앙당에 제언을 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가 굉장히 그 큰 지역입니다. 예. 그 유권자 수만 해도 930만 정도 되죠. 예. 예, 전체 유권자 수의 한 23% 이상을 상회하고 또한 이 경기도 의석수 그 새누리당과 의석수 이렇게 분포도를 봐도 한쪽으로 쏠림이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국적인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상대적으로 옅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경기도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근래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층의 그 수치가 약간 좀 높게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서울, 인천, 이제 경기 포함하면 약 6, 7% 높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좀 저희들이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상징성이 있는 또 전체 대선판에서 중요한 지역이 경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로서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야 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서 51개 지역구 다 열심히 하고 또 확실한 정책적 메시지를 적어도 경기도민 분들이 보기에 아 이거는 각자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또 생활 밀착형 정책도 포함하는 그런 정책적 메시지도 확실히 해서 뭐 꼭 이겨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경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경기도정 역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 대선 전국에서 이제 김문수 지사의 행보가 또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문수 지사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대통령 경선에까지 참여하셨던 분인데, 물론 현재 이제 단체장이시기 때문에 그 신분이 그래서 제약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신경을 전혀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도지사께서는 이제 당연히 도정을 책임지는 경기도 행정의 수장이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는 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또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도 많죠. 그런데 광역 교통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과도한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적경지역 개발 문제 이런 많은 큰 현안이 있으니까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경기도정의 책임자인 김우주 지사께서 열심히 해서 잘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 좀 신경 쓰이는 발언 아닌가요? 당연히 이제 저희들로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산적한 현안을 지사께서 푸는데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안산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 정치권 얘기를 좀 했고요. 안산 시흥 스마트 허브, 그 옛날로 따지면 옛날 반월 시야공단을 이제 바꿔서 부르는 말인데, 워낙 들어선 참 오래됐고, 들어선 지도 오래됐고, 다시금 또 성장 동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제 안산의 성장 동력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해철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반월 시야 산업단지 지금 이제 안산 시흥 스마트허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소기업 단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흥 안산 그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지인데, 이 단지를 2년 전에 고도화 시범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낙후된 인프라라든지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잘 효과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거기 그 단지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비 지원 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실제 단지라는 게 굉장히 주차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아야만이 아주 좋은 기업도 들어오고, 또 들어온 기업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취약해져 있고 국비가 지원 안 됨으로 인해서 잘 관리 보존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했고, 다행히 지난 9월 달에 관련 상임위인 국토해양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속돼 있지만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큰 무리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 허브의 여러 가지 그 관리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혹시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 안산 시흥 스마트 허브는 이제 이렇게 노후화된 기반 시설이 개선되고 하는 게 필요하고, 좀 더 나아가서 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형태를 바꿔서, 그런데 구로공단이 디지털 단지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 지역이 지금 이제 한참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MTV 지역이라든지 또 안산의 입구인 안산 사이언스밸리 이 개발되는 그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연계 시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전해철 의원께서 이제 법사위에 계시니까 이런 그 안산 이 공단 지원에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이 지원되면은 확 변화가 가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하루 이틀은 아니겠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그런 비용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미비로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 이제 되고 있으니까 훨씬 나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또 새로운 변화를 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안산선 문제 역시 안산 지역의 큰 관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안산선 이 철도인데 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노선이 확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 이제 확정된 안은 안산 중앙역까지입니다. 그 중앙역에서
이제 안산의 25시 광장을 예. 지나서 경기 테크노파크까지 가는 약 3km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예. 네, 거기까지 이제 구간이 연장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까지 3km 정도 늘리는데 비용도 막대할 텐데 다 경제적인 타당성이 우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예. 먼저 이제 왜 필요하냐? 그 신안산선 연장 3km 정도가 당연히 이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시죠. 첫째는 교통복지입니다. 그 지역에 쭉 같이 생활하는 주민 시민분이 예, 예. 한 6만 6천 분 정도 됩니다. 3만 분 정도가 혜택을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예. 말고 그 주위에 있는 게 앞에 말씀드린 그 스마트 허브라든지 여러 그 기업들이 있고 또 국책 연구기관이나 연구소가 많습니다. 그 주위에. 예. 네, 그런 분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허브라든지 MTV, 테크노파크, 해양연구원, 농어촌연구원 다 연계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연장되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반드시 연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관련 예산이 이제 얼마나 드냐는 부분은 근래 이제 용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지창을 만들고 안 만들고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수 있고 하니까 관련 용역에서 가능한 경제적인 효과가 크고 좀 비용은 절감되는 그런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 테크노파크 있는 데까지 오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안산시청 스마트 허브 있는 데까지도 얼마 거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갈 수 예, 있었어요. 그쪽도 예.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재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저 시에 제한된 지방 재정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고 이 국비도 좀 끌어와야 되고 그랬는데 우리 전해철 의원님의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그 예산은 현재도 그 신안산선 예산이 이제 4조 이상 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죠. 그렇죠. 서울에서 이제 예. 그것도 국비가 75%, 지자체가 25%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연장선도 이제 이게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75대 25% 그렇게 이제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그렇더라도 이 방안이 확정되는 게 필요한 그렇죠. 거여서 예.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신안산선 연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들 나와서 다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련 부서인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이 연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일정을 대강 맞춰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훨씬 더 가시적으로 또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전해철 의원님 모처럼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시간이 아쉽습니다. 나눌 말씀 참 많은데 다음에 다시 한번 모여서 듣는 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서 한번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얼마 전에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냈습니다. 예, 예. 19대 국회가 정책 국회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국민들에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9대 국회가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 일을 하는 싸우지 않고 그리고 정책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19일은 굉장히 중요한 또 국민들에게 중요한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각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정책을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잘 뽑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 전해철 의원님이 열심히 또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가시면 또 열심히 뛰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안산 상록갑 지역구의 전해철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